Yes or no.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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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기 갱생 프로젝트 우드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책은 거절당하기 연습입니다. 책의 제목만 봐도 벌써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다가 바로 대출을 했고 집에 와서 2-3시간 만에 후다닥 읽었던 책이에요. 읽는 도중에도 너무 가슴이 벅차고 또 주인공의 어떤 도전들이 너무 신기하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편견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 책을 더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새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야장,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어렸을 때 빌 게이츠 같은 큰 기업가가 되기를 꿈꿨고 또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중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나갔다고 해요. 큰 대기업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기업가의 꿈을 저버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에서 회의를 느끼면서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맥으로 이어진 이런 기술자들과 함께 한 4-5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투자자들한테 거절을 당함으로써 앞으로도 또 거절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 두려움을 없애보고자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비원에게 10만 원을 빌리기도 하고, 물론 빌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축구도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크리스피 도너츠에 가서 그 매니저에게 오름기를 만들어 달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자기가 이 거절 당했던 것도 어떤 느낌이었고 어떻게 하면 더 승낙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 중에서 3번째 도전인가? 그때 이제 그 오름기를 만들어 달라고 크리스피 도너츠 매니저에게 얘기했는데 매니저는 또 흔쾌히 승낙을 해서 또 오름기를 만들어줬고 결국에는 이거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으면서 크리스피의 매출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매니저는 승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야장 작가가 되게 유명하게 된 케이스라고 해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끼친 문장들을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시간에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중에서 제가 관심 가고 가장 기억해야 될 문장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내가 당당하고 호의적이며 열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이들도 내 부탁을 긍정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 요청을 할 때는 더 웃고 미소 짓고 웃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불퉁한 얼굴로 요청을 한다기보다는 웃으면서 요청을 했을 때 좀 더 그 호의적인 마음으로 더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웃는 얼굴은 항상 어느 자기개발 책이든지 다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98페이지에 또 마찬가지로 웃음은 나에게 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웃음은 나에게 좋을 뿐 아니라 거절당하는 고통에 맞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빨리 상황을 벗어나게 할 효과적인 무기, 내 진화의 생물학적 무기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을 할 때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분한 태도로 그 미소를 유지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116페이지에 이 책의 요점이 나옵니다. 거절은 인간이며 의견이며 횟수가 있다. 거절은 의견이라는 말이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이 책에 나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 지야장 작가가 어떤 집에 꽃을 심어주려고 갔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죠. 똑똑똑 제가 당신의 집에 꽃을 심어드리겠습니다. 뒤뜰에 꽃을 좀 심어도 될까요? 했더니 그 주인이 거절을 했어요. 우리 집은 꽃을 안 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사장은 물어보죠.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자꾸 그 꽃을 심어 놓으면 꽃을 막 파고 밑에 이렇게 화단을 다 뒤집어 엎어서 자기 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집에 사는 뭐 누구누구네 집은 꽃을 좋아하니까 그 집에 가면 아마 승낙을 할 거다라고 그 대안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작가는 그 남자 집에서는 꽃을 심지는 못했지만 다른 집에서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절을 다른 방향으로 승낙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이라는 거는 모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거절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인 거지, 그 사람의 의견이면 주관적인 생각인 거지 나를 싫어한다거나 내가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65군데 정도 원서를 썼었거든요. 뭐 지금도 취업 시장이 되게 얼어 있지만 제가 그 취업을 하던 2000년 당시에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한 10번 정도 써보고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에 좌절을 하면서 거절당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고, 제가 그럼 100번까지 해보자, 100번까지 하는데 안 되면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때는 뭐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회사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력서를 집어넣었었거든요. 그게 한 60 몇 번 되었다가 결국에는 제가 회사에 취직이 됐거든요. 지방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서울 하게 됨으로써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당시에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거절이 무서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물론 거절이 두렵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거절은 의견이지 내가 잘못된 거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를 원하는 사람이랑 맞아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횟수는, 그러니까 확률 싸움이라는 거예요. 10번을 했을 때 나의 의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10명을 만났을 때 2~3명 정도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나의 요청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 의견이라는 말에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앞에는 이제 그 자신의 경험을 적어 놓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느낀 거를 이렇게 교훈을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거든요. 136페이지에 보면은 136페이지에 교훈이 있는데요.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나 한 단계 낮은 요청을 해보라. 이번에는 승낙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요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 거절을 했다는 거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좌절을 한다거나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보라는 거죠. 뭐 이게 안 된다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든지 뭐 이게 안 된다면 저거는 어떻겠습니까? 저거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승낙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2페이지에 요청을 하고 거절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요청을 했을 때 내가 거절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똑같은 게 상반되는 관계인데요. 친절하게 라고 합니다. 좀 전에 요청할 때 웃고 미소 짓고 차분한 태도로 얘기했다고 하면, 거절하는 사람도 친절하게 나의 의견인 거지 당신이 싫어서 내가 당신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거절이 충격이 완화되고 또 상대에게 존경과 이해를 더 받기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계속 이제 그 취업했을 때 그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입사했던 회사는 서울에서 저를 불렀어요.
서울에서 제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고 서울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 지역의 회사들 몇 군데를 제가 면접을 받긴 했는데 면접비로 한 3만 원을 줬었거든요. 대기업이었는데도. 근데 제가 갔던 회사는 면접비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 면접을 하고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떨어져도 내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교통비를 빼고도 제가 사실 용돈으로 썼거든요. 밤차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생증이 있어서 밤차로 15,000원, 6,000원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궁화 밤 11시 차를 타면 아침 5시 이렇게 도착하는 그걸 타고 제가 이동을 했었는데 10만 원을 받아서 3만 원을 쓰고 7만 원을 용돈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생이고 용돈이 너무 공했기 때문에 7만 원이라는 또 다른 돈을 받음으로써 이 회사에 대한 호의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에 떨어지더라도 절대로 이 회사를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가 저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준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물어보지도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기회를 잃는다. 자, 이 말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기회를 잃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요청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뭐 여행을 가서든지 뭐 길거리를 가서든지 뭐 모르는 사람 붙잡고 길 어디로 가면 되냐고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일을 할 때라든지 뭐 자존심을 조금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누구나 물어보기가 힘든데 이걸 보면서 기회를 잃는다는 생각에 좀 더 많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오늘 낮에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계약건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TV랑 이렇게 인터넷에 계약을 할 일이 생겨가지고 좀 싸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이 막 계속 보고 더 싼 상품으로 계속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안을 받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그냥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계속 그 계약을 유지를 했을 건데 저희 남편과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남편도 요청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해봤다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됐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흐뭇했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결과에 초연하라. 노력이나 행동처럼 자신이 통제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고 승낙이나 거절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는 별개로 생각한다면 더욱더 큰 성공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100개의 그 거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쓸데없는 거절에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내를 구글 회사에 입사시키는 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낙방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와이프도 같이 이 도전 프로젝트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글 담당자에게 거절을 받고 부담을 할 수 있었는데 지하장의 와이프는 담당자에게 만약에 또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자리가 포지션이 생긴다면 저를 꼭 생각해 주세요라고 친절하고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인사 담당자가 그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계속 생각이 났고 이 포지션이 생겼을 때 당신이 더 적임자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서 결국에는 구글에 입사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작가의 100가지의 도전을 지켜보면서 저도 이 작가처럼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걸 좀 도전을 해볼까? 쓸데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그 작가가 했던 것처럼 100원을 뭐 10만 원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저에게 필요한 요청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제 이렇게 고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정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뭐 인건비는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계속 가야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임대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새 건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도 조금 비싸게 주고 들어갔는데 건물주는
집세를 올리지는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전체적인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부담스럽게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에게 살짝 요청을 했죠. 저희가 경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매출이 저조하니 저희에게 조금 여유를 주시면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요청을 드렸더니 처음에 되게 난감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답하기 힘드시면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제 목소리도 이렇게 좀 뾰루퉁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좀 조금 힘듭니다 라고 저희 고충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자기도 경기는 안 좋지만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며칠의 시간을 들였고, 이제 실제로 임대료를 제가 지불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선물을 하나 들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제품을 하나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또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건물주가 저에게 제품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품을 사주겠다는 말뿐이지 사실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희박했기 때문에 제가 그 요청은 거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저희 좀 도와주시라고, 지금 뭐 깎아주신 게 많이 오랫동안 계속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6개월만이라도 저희에게 조금 숨을 튈 수 있는 여유를 조금 주시면 안 될까 하고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좀 그러니까 초연한 자세로, 사실 이 부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부탁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거는 건물주의 의견이라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이 작가의 말대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의외로 건물주는 5% 할인을 약속을 했고요. 제가 그 다음날 바로 5%를 내리고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 6개월 동안 5% 할인된 가격에 집세를 지불을 하고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본래의 집세를 지불을 할 텐데요. 그래도 저는 요청을 함으로 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이 작가의 조언대로 의견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했고 초연한 자세, 미소, 그 다음에 친절함을 잃지 않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도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요청을 하고, 사실 화가 나는 일이 이렇게 손님들이랑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초연한 자세로 웃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걸 요구를 할 때도 이렇게 해봤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나도 저에게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준 책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간단한 요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절은 의견에 불과하다. 두 번째, 거절에는 횟수가 있다. 세 번째, 헤어지기 전에 거절의 이유를 물어봐라. 네 번째, 도망치지 말고 물러나라, 전환하라. 아까 거절을 했다면 거절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대안을 대안에 대한 승낙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거절을 동기부여나 자기 개발의 도구로 사용해라. 거절 받았다고 낙담하지 말고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라라고 하고요. 역사적으로 창조적인 의견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되게 무시를 했다고 하죠. 거절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창조적인 것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거절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감정의 근육을 키워라. 거절을 여러 번 당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거절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뭐 의견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 근육이 있듯이 감정에도 근육을 키워라는 거고요. 요청할 때도 거절할 때도 미소와 친절함을 잊지 마라. 이 9가지가 정말 거절을 할 때, 거절을 당할 때 꼭 지켜야 될 명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4주 동안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요. 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성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4월달 제가 사실 중간에 아파가지고 일주일을 찍지를 못했어요.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찍고는 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서 그 페이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할 책은요, 생각의 비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 다음에 프레임, 그 다음에 5가지 사랑의 언어,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제가 작은 아들하고 약간 그 의견 마찰이 요즘 심화되고 있는데요. 작은 아들은 7살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책을 구입을 했고요. 제가 저희 남편과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게 된 계기가 부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고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4월에도 좀 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희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제가 독서 모임에서 제가 이제 이 자기인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알렸더니 몇몇 그 독서 회원님들께서 갱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 언니들은 좀 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모범생으로 사시다가 이제 책으로 좀 더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시고, 너무 모범생이었으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칭 자기 도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 일단 그 언니들과 함께 책도 같이 읽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도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요,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더 많이 성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야, 나도 할 수 있어. 자기갱생 프로젝트의 오디였습니다. 안녕. Yes or no. Yes or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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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r no.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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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Yes or no. Yes or no. Yes. Yes. Yes.